네, 오래간만에 찾아온 로컬의 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연말을 조용히 보내는 의미에서 요란한 로컬의 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이 멘트 없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로컬의 시대로 만나봐야 되는데요. 올 12월 달은 왜 이렇게 바빴는지 말일이 돼서야 로컬의 시대 녹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공간 안에 갇혀 지냈잖아요. 근데 이게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코로나가 좀 상황이 좀 완화됐을 때 모든 업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2배속, 3배속으로 돌다가 그러다가 일종의 이제 셧다운이 되면은 그 업무가 마비가 되니까 뭐 길을 잃은 개미 마냥 뱅뱅뱅뱅 도는 거죠. 1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좀 이 표현이 맞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가슴 아프지만 여전히 그래서 좀 새로운 생활 방식이 나타난 것 같아요. 좀 동면에 들어갔다가 깨어났다 이런 느낌으로. 네. 자, 그래서 지난달 저희가 로컬의 시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의미가 많이 퇴색이 돼 버렸어요.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녹음하는 날이 12월 마지막 날이니까 네. 2021년도 코로나랑 같이 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무섭다. 슬픈 현실입니다. 예. 물론 뭐 백신이 나오고 있지만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보여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뭐 최대한 2, 3년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무서워요. 기사도 백신 맞고 사망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뭐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좀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래가 온다는 게 보통은 불안한 얘기잖아요. 알지 못하는 게 온다. 근데 그 속에 희망도 좀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라는 느낌은 좀 희망은 없는 거 아닐까? 좀 절망이라고 하기까지는 아닌데 너무 앞을 모르는 게 내년도도 온다가 2021년에 무게를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류의 흥망성쇠를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위기들을 여러 번 겪어왔거든요. 어떤 게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중세 때 그 패스트 흑사병 돌았던 때잖아요. 중세 인구가 막 휘청하게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경신대기근을 비롯해서 조선이 패망할 때에도 그때도 이런 전염병이 돌았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계속 왔던 거예요. 네, 팬데믹이 없었던 게 아닌 거죠. 다만 떠올리기 싫으니까. 네. 호환 마마 이런 말도 보면 금기어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떠올리기 싫으니까 그 말을 안 쓰고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시기들은 있었고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많은 희생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류는 수십 차례나 이런 위기를 극복해 왔으니 분명히 언젠가 좋은 날이 오긴 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를 잘 싸워서 이겨내면 급격한 성장이나 또는 찬란한 문화의 부흥 같은 것도 한번 오겠네요. 네, 오겠죠. 근데 여기서 말해야 되는 우리는 유체 이탈한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인류 공동체, 뭐 한민족, 가이아, 가이 크게 말하면 가이아인 거죠. 네, 뭐 우리 인류가 멸망해도 새로운 생명체가, 새로운 지적 생명체가 등장할 거야,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종자은행에 기부해야 되겠네. 네, 좀 뭐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요. 뭐 보통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뭐 제이아의 종소리를 들으러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요? 집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런 게 없죠. 어쩐지 그래서 연말 기분 안 나는구나. 네, 그리고 저와 그 깊게 교류하고 있는 전통주 매니아 우리 이준영 씨 같은 경우도 신비주의. 네, 기차를 잘못 타서 강릉까지 가게 됐는데 어디 가시려고 그랬어요? 평창에서 내려야 되는데 저랑 카톡하다가 못 내려서 강릉까지 가버렸어요. 평창에서 살짝 놓치면 바로 강릉이구나. 네. 그래서 강릉에서 내린 김에 강릉이 또 이제 커피의 천국 아닙니까? 커피를 마시고 오겠다고 갔는데 커피숍에 주인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왜 이러나 해서 봤더니 보통 송구영신을 맞이하러 그 동해바다에서 해돋이 보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가 있을 텐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못 오게 하려고 일부러 가게 주인들이 사보타지를 일으킨 거예요. 손님을 안 받고 손님이 오는 사람들 어디 추운 날씨 어디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앉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응대를 안 하는 거예요. 느낌이 그 산불에 맞불 작전 놔두는 것처럼 이 근처가 타면 더는 안 탈 거다. 약간 그런 느낌. 네, 좀 그런 느낌인 거죠. 심지어 블로그 포스팅하려고 사진 찍는데 거기 계시면 사진 찍지 마시라고. 사진 찍힌 것만으로도 손님을 받은 가게가 돼버리잖아요.
아, 이게 또 그쵸. 네. 코파라치. 네. 이제 그런 거라서 참 이렇게 쓸쓸한 그런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수험생 생각해 보면 2020년 신입생과 내년도 입학생은 진짜 인생에서 한 1, 2년이 사라지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좀 우울한 얘기 위주로 했는데요. 더 우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바닥 치고 희망 한번 보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로컬의 시대 방송이 지금 녹음되고 있는 시간을 보세요. 시계를 보세요. 몇 시예요, 지금이? 아, 우리는 2020년의 끝자락을 한 2-3시간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9시 24분인데 녹음 끝나면 저희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 우리 오늘 한 5분만 할까요? 아니, 그거는 너무 무성의한 거고, 어쨌든 11시 59분 59초까지는 이게 업로드가 돼야 서버에 2000년 12월 31일자 팟캐스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 방송이 내일 올라가면 이거 방송 폐기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빨리 1년을 훑어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난달에 예고한 것과 좀 다르긴 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로컬의 시대 특별편으로 연말 송년편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난데없이 특별편. 네, 난데없이 특별편. 예고 없이 특별편. 예고한 거 안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한 게 작년이 아니죠. 올해 1월 20일께였는데요. 그렇죠. 저희 일하다 갑자기 녹음해요 그러고 시작했죠. 네, 그때 갑자기 제가 녹음 장비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심심삼아 팟캐스트 한번 해볼래요 해서 만들었던 건데 생각보다 방송이 잘 나와서 그걸 시작으로 저희 비로컬 팟캐스트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보통 25분 단위로 에피소드를 나누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비로컬 팟캐스트가 에피소드가 36회까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벌써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어제 방랑사롱이 36회예요. 아, 어저께. 로컬의 시대를 6회인가 7회인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골목 탐방 컨텐츠가 뭐 8회인가까지 나왔고요. 아직 안 올라간 것도 있는 거죠? 안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아, 우리 많이 했구나. 네, 많이 했고요. 뭐 이 정도면은 저희 이 정도 크기의 뭐 미디어 스타트업 치고는 뭐 잘 많이 한 거죠.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한 40회 가까이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생겼네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때 했던 주제가 로컬 크리에이터 2020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담대한 주제로 겁 없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올 줄 몰랐죠. 네, 그렇죠. 코로나 얘기가 나오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신나서 막 얘기했는데 로컬의 시대가 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그리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게 강릉에서 열렸던 릿 2020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네. 불을 밝혀라. 막 맞아요. 그 행사였잖아요. LIT 이렇게 앞에 이니셜 따셔서. 그래서 이제 그 로컬 임팩트 얘기가 그때 나오기 시작을 했고 투자자들이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신년대담이라는 저희 둘이 대담했죠.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스케일업된 그런 키워드를 던지면서 지속 가능한 로컬과 로컬 크리에이터를 진단한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만들었었어요. 우리가 그때 했던 얘기가 지금 와서 보면 좀 맞는 얘기였을까요? 맞는 얘기도 있고 좀 틀리는 얘기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틀리는 얘기는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때 그 방송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왜 저희가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할 수 있었냐면 나는 지역에서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SBS 특별 다큐가 방영이 됐어요. 그렇죠. 광주 방송에서 시작해서 전국 방송으로도 한 번 더 나갔죠. 네. 그리고 동시에 채널A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특급 주무관이라고 하는 그런 예능 방송이 나오면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로컬 띄우고 크리에이터든 로컬 붙여서 크리에이터든 간에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이제 보편적인 언어가 됐다. 그러네요. 네. 로컬 크리에이터가 뭘 하는 건지 이제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나왔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의 시대. 로컬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말씀을 그때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릿 2020 같은 행사에서 로컬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엑셀러레이터들을 만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해가 되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일종의 뭐 다 스타트업일 수는 없는데 새로운 어떤 산업군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월 달에는 저희가 2월 특집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비긴즈라는 주제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조명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법 많이 만나뵀죠. 네네. 그때 연결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신백철 책임연구원을 모셨었습니다.
아, 그렇죠. 1년 내내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이셨어요. 그 전에도 그랬었고. 사실 저희가 섭외를 했을 때 오실 만한 분이 강릉에 저기 춘천 강릉이나 제주에서 오시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충북 청주에 계시는 분을 오시라고 해서 네.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오셨던 분들도 재미있는 분들 많이 오셨어요. 프로 참석러 남미화님 오셨었고. 아, 남미화님 괜찮은 스타트업으로 또 이직하셨죠. 네네네. 그리고 또 그때 또 이제 넥스트 로컬 쪽에서 서울시. 활동하셨던 네 장미진 대표님도 오셨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주렁주렁 스튜디오 주소연 대표님도 오셔서. 아, 로컬에서 AR, VR 하시는 네, 주소연 네. 대표님. 그렇게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등장을 하고 어떻게 조직이 되고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지.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비긴즈, 로컬 크리에이터 오거나이즈, 로컬 크리에이터 라이즈에서 배트맨 시리즈 오마주 하듯이 저희가 그렇게 서브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그때 방송을 만들고 특집을 다뤘던 걸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무모한 얘기였지만 말이 좀 됐어요. 진짜 로컬의 시대가 오긴 왔죠. 네, 그리고 2월 특집 지금 돌아보니까는 꽤 괜찮은 내용이 많네요. 저희 그 제주에 제주 더큰 더큰네일 센터의 김종현 센터장님 예. 원조 로컬 크리에이터 저희가 제주도 가서 찾아뵌 인터뷰도 싣고 그렇죠. 제주도로 네네. 다음과 넥슨을 멱살 잡고 끌고 내려가신 분. 네네. 이제 그런 그 시간들을 저희가 2월달에 가졌었네요. 네. 3월 특집 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봐도 깜짝 놀란 게 아직 우리 3월밖에 안 온 거예요? 이제 3월이에요. 아, 큰일 났다. 3월 로컬 플랫폼을 찾아서. 아, 맞아요. 그때 진짜 저희 그 옛날 유튜브 찾아보시면 무림고수를 찾아서 그런 느낌으로 누가 제일 잘할까 막 돌아다녔었죠. 아, 근데 이게 저희가 좀 시발점이 좀 웃겼던 게 BTS 얘기하다가. 아, BTS 아미가 구축하는 로컬. 네. 그래서 BTS가 로컬이다 이 얘기하다가 플랫폼 얘기가 나오면서 로컬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로컬 큰형님들을 만나보자. 그렇게 해서 연남연희의 맹주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님도 만났고. 아, 그렇죠. 홍 대표님이 진짜 바쁘셨는데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네, 로컬 스티치 김수민 대표님도 만났고요. 요즘에는 투자 받고 더 하늘까지 가셔서 절대 못 만나는 분이 되셨죠. 네, 그리고 전국구로 움직이고 계시는 블랭크 문승규 대표님도 그때 만났습니다. 문승규 대표님 만나기 진짜 어렵잖아요. 남해에서 만날지 상도동에서 만날지 후암동에서 만날지 종잡을 수 없죠. 지금 그 외에도 다른 지역이 몇 군데가 맞아요. 생겼어요. 여수도 가셨고. 네네.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로컬의 넥스트 스텝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3월달에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부분 다 미리 한 2, 3년 전부터 기획은 갖고 계셨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죠. 네. 그래서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진짜 어떤 플랫폼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용자가 그 플랫폼 통해서 많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4월달에는 그런 플랫폼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 얘기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로컬 커뮤니티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희가 4월부터는 코로나 영향을 받았군요. 근데 코로나가 그때 있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 생각 안 하고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었잖아요. 약간 중국, 우한 이러다가 네, 중국 못 가고 일본만 못 가 뭐 이 정도 생각했지.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로컬 내에서의 교류가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죠. 맞아요. 다들 무겁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장 3부작을 그때 했습니다. 아, 맞아요. 찾아와 주셔서. 네네. 공장 커뮤니티 그리고 커뮤니티가 이제 그 복제될 수 있음을 그때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때 팟캐스트에서 나눠주신 얘기가 지금 2020년 12월 달에 공장이 이제 실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구 5,000명 시골 마을의 변신, 일본 카미야마 마을 이야기를 서강대학교 조희정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로컬의 진화의 저자. 네. 그리고 부산에 저희가 가서 양화랑 덕천키친의 손양화님 그리고 이면성님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죠. 아쉽게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도 그렇고 더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가 바빠지셔서 우리 덕천키친은 잠깐 쉬어가기로 했죠. 네. 그래서 미세 취향 서식지 덕천키친 얘기했고요. 그다음 이분들이 또 재미있는 게 신혼여행으로 한 달을 미국 배낭여행을 하셨는데 포틀랜드에서 14일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소 로컬 크리에이터가 체험한 포틀랜드 이야기도 들었고요. 한동안 연재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몸담고 계셨던 잼스톤 이야기. 폐공장을 지역 랜드마크 카페 공간으로 만든 잼스톤 이야기도 전해주셨어요. 그렇죠. 큰 수영장 카페도 있고 공장도 바꾸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카페를 만드시는 곳이죠. 네. 근데 4월 특집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더 했어요, 우리? 네. 저희 성수동 가서 이남권 대표님 만났어요. 아,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로컬이 어떻게 진화하냐면 로컬 F&B도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원한다. 로컬 씬으로 들어오려고 그런다. 그쵸. 이능건 대표님이 아예 로컬 크리에이터랑 작업하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냥 로컬 F&B라고 부르기 어려운 그냥 F&B였는데 로컬을 입고 로컬 F&B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로컬의 그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네요 보니까. 약간 자화자찬 해보면 이능건 대표님이 10월, 11월 달에 대전에 있는 로컬 비즈스쿨에 참가해서 멘토로 활약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4월 특집이 이게 다가 아니네요. 뒤에 또 있어요. 이남권 대표님 다음에 대전에 소재동에 김프로 유준상 대표님을 모셔서 와 원도심을 향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라는 주제로. 맞아요. 예, 이게 저희가 다 뭐 예정해 놓은 거네요. 유준상 대표님이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건물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4월 특집 마지막 편에서 본능적으로 진화를 거듭해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또 그런 소주제를 던졌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얘기를 모으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본능적으로 진화한다. 로컬의 진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어떤 이론 때문에 만들어진 내용은 아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또는 생각의 어떤 변화 때문에 로컬 크리에이터가 당연하게 출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월 달에는 저희가 가정의 달 특집으로 가족 모두가 모이는 마켓룸. 마켓룸 대표님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이었죠. 마켓룸 손지민 대표님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하고 계시는 멘토리 권기호 대표님. 네, 권기호 대표님 모셔서 진짜 밑바닥부터 이제 개척해가는 이야기 들었고요. 그렇죠. 권기호 대표님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유명한데 안 유명한 걸로 유명한 대표님 이랬는데 네네.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해지셔서 유명하고 계속 유명한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조금 있다 정도. 네네. 그다음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저희가 또 소개해드렸잖아요. 바와. 예, 바와 신지민 대표님 얘기했고요. 그리고 밀레니얼들 얘기로 넘어가서 사당동의 자랑스러운 저희 사당동 로컬의 독립서점 지금의 세상 김현정 대표님 모시고 밀레니얼 세대와 관련된 밀레니얼 커뮤니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점을 운영하시면서 책문화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기획도 하시고 새로운 일들 많이 만드시는데 그때 기억이 좀 강해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저희가 진짜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의 세상 얘기가 나왔다. 예. 그래서 어째 보면 반 4차 산업혁명 무드로 더 인간의 인문적 지성이 더 중요하다. 나 자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밀레니얼들이 집중하게 된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5월 달은 저희가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의 구성 요소들, 새롭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6월은 진짜 로컬 F&B로 진짜 넘어왔네요, 저희가. 예.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만나기 진짜 어려운 분을 모셨었어요. 첫 번째 게스트로. 누구셨어요? 도래도래 김경화 대표님. 맞아요. 김경화 대표님 진짜 어렵게 아침 일찍 가서 신사동 도래도래에서 만나뵀죠. 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알고 보니 김경화 대표님도 로컬 크리에이터였다. 우린 처음부터 로컬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강화도로 간 이유가 로컬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와일드하지 않은 자연 환경을 강화도에 멋진 정원을 꾸며서 사람들이 원하는 로컬을 만들었던. 그렇죠. 강화 도래도래 엄청 유명해요. 네네. 그런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 홀리데이 이지민 대표도 모셔서 크래프트 비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출시를 하셨죠. 네. 그때도 출시한 상태였는데 그때 있었던 그 맥주 10선비를 업그레이드한 썬데이 ESB로 최근 출시해서 펀딩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기간 중에도 펀딩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펀딩에 참여하셔서 홀리데이 브루어리로 검색하시면 되죠. 뭐 저희 방송 이후에 저희 텍스트로 또 기사 나가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링크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55,000원 펀딩했다는 거. 예. 저희는 앞광고 뒷광고 없고요. 저희 돈으로 지금 다 사서 하는 겁니다. 진짜 내 돈 내산입니다. 같은 로컬 크리에이터들끼리. 저 12월 달에 펀딩하고 봤는데 주머니가 얇아졌어요. 저희는 뭐 블로거지나 뭐 이런 악덕 그런 무슨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나 협찬을 목적으로 뭘 하라고 이런 거 안 해요. 저희 약간 그런 거 협찬이 있었잖아요. 치약. 라스노니스 치약이요? 저희 게스트분들께 선물 다 하고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네. 그래도 가끔 이제 대표님들이 기분 좋게 이렇게 몰래 보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감사히 잘 먹고. 맞아요. 신제품 출시하시면 테이스팅 해보라고 보내주시는 것도 저희가 감사히 잘 보고 리뷰하고 있고요. 저희 비로컬이 있는 디에어, 코워킹 스페이스 디에어 오시는 분들 로컬 크리에이터들하고 좀 잘 나누고 있죠. 네.
사실 댄싱 사이더 이대로 대표님께서도 사이더를 좀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11월 달에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12월 정도에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로컬 F&B 하시는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들 모아서 한번 안주랑 사이더를 페어링 해보자. 그쵸, 이런 얘기를 그쵸. 해서 보내주신 거였는데 네 사적 모임에 4명 이상 4명까지밖에 못 모이는 관계로 맞아요. 네 지금 사이더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효가 되고 있나요?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병씩 사라지고 있어요. 예. 다 사라지기 전에 예, 완전 발효로 병도 사라진 걸로. 예. 다 사라지기 전에 그런 페어링 모임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얘기가 샜는데요. 그래서 그 홀리데이 이지민 대표님 모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속초 갈 일이 있어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취재했던 춘천 감자빵 성공기, 춘천 카페 감자밭의 이미소 대표 인터뷰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절묘한 인터뷰였어요. 이게 네네. 어마어마한 의미가 생긴 인터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미소 대표의 사실은 고생담이거든요. 그렇죠. 이 감자빵 만든다 2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 이야기를 저희가 맞아요. 절절하게 듣고 와서 처음에는 분말형 건강식품으로 출발했다가 네, 그때 뭐 핑크 무슨 감자 그렇죠. 이런 걸로 아빠의 감자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까 고민하다가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감자빵이 탄생했습니다. 그런 인터뷰였죠. 네, 그리고 저희 그 애청하시고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요즘 보이지 않게 성지순례 가시는 방배동 언니가 숨겨놓은 과자 상자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너무 잘 나가세요. 클래스 101 나온 이후로 뭐 종족을 매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디저트의 맛은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더 맛있어졌나요? 저희 에디터들이 몰래 가서 사 먹잖아요. 그 점심시간에 그래서 길게 나갔다 오는 거예요. 사라지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보니까 그 직후에 1도씨 닭갈비 1도씨 패밀리에 김일도 대표님 출연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녁으로 방배동에 있는 1도씨 닭갈비 방금 전에 시켜 먹었거든요. 그리고 네. 엊그제는 1도씨 곱창도 시켜 먹어봤어요. 저는. 네. 저 없이 왜 혼자 곱창을 드세요? 저 집에 혼자 있을 때 먹은 거예요. 혼자 부르셔야죠. 그러면 그 곱창이면 소주에 딱인데 그거를 어떻게 혼자 그거를 술도 안 하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배달앱 리뷰를 봤는데 온갖 찬사가 별 5개로 반짝반짝합니다. 네. 왜 1도씨 패밀리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배달돼서 왔는데 엄청 맛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네. 배달이라는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꽝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비위생적이면 어떻게 하지? 근데 리뷰를 보면요. 다 1도씨니까 믿고 구매합니다. 믿고 배달했어요. 다 그 얘기예요. 야, 놀라운 거는요. 저는 닭갈비가 주고 사이드 메뉴가 볶음밥이잖아요. 예. 볶음밥에 취해봤어요. 저 탄수화물 중독이신 편집장님을 위해서 저희가 2인분 3,000원 볶음밥 한번 시켜봤거든요. 네, 이 3,000원을 위해서 닭갈비를 샀다라는. 예. 아니 3,000원짜리 볶음밥을 위해서 닭갈비를 시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볶음밥이 맛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6월달에 로컬 F&B를 쭉 훑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또 깨달은 게 김일도 대표님도 알고 보니 로컬을 기반으로 F&B를 출시하신 분이었다. 그렇죠. 마천동 시장 네네. 두부 그게 시작이었다. 네.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가게 하셨던 데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마천동 로컬을 재해석한 게 바로 이제 내일도 두부.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눌 수 있었고요. 이것도 나름 결과가 있는 게 10월 11월 대전 로컬 비지스쿨의 마스터로 김일도 대표님이 오셨어요. 네. 저희 방송 출연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뭐 방송 저희 출연하시면 최소 25분에서 네. 길게는 한 3시간 정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많이 덜어내죠. 예, 그럼 많이 편집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가 많이 빠져나가긴 하는데 그 방송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녹취록을 풀어가지고 또 기사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25분짜리 책을 만들고 있었군요. 네네. 심지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희 컨텐츠 거 퍼블리 같은 데 들어가 보라고. 그 저희 퍼블리 가나요? 아니면 저희가 만드나요? 퍼블리에서 저희를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김선영 대표님 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퍼블리가 저희를 모르기 때문에 불러주질 않아서 그런 건데, 근데 대신에 퍼블리로 가면 이게 유료 컨텐츠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광고도 없고 청정한 미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좀 그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에서는 그냥 지금 이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떻게든 잘 버티면서 더 많은 분들이 로컬이 어떤 건지, 로컬 크리에이터가 누굴까 좀 아실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네.
7월에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커뮤니티 얘기를 했었는데요. 7월달 첫 번째 게스트가 청춘여가연구소 정은빈 대표님이네요. 아, 커뮤니티의 신화. 네. 그래서 뭐 현재 진행 중인 로컬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 커뮤니티 빌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게스트가 속초의 소호 259였네요. 소호 259 저희 올해 들어서 한 3번 갔었죠. MOU도 했으니까요. 맞아요. 갔다가 얼떨결에 다 같이 그 자다 깬 듯한 느낌의 MOU 사진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저희가 원래는 춘천을 갈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속초를 먼저 가서 소호 259 팀을 만나고 춘천으로 간 그런 상당히 미친 동선으로 움직인 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차에 타고 있는데 편집장님이 조금 더 가보실래요? 그러더니 속초를 가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소호 259와 저희 비로컬 사이에 MOU가 체결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소소한 일부터 함께 이웃사촌처럼 열심히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과 새로운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내년 2021년쯤 되면 소호 259하고 하고 있는 일들도 조금 더 눈에 띄게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차차 저희가 공개해 나가기로 하고요. 아직 확실하게 된 게 없으니까요. 예, 뭐 자주 만나다 보면 밥이라도 만들겠죠. 네, 그 세 번째 모셨던 분은 뉴미들 클래스였는데요. 박상원 대표님. 네, 아쉽게도 뉴미들 클래스가 얼마 전에 좀 슬픈 공지사항을 올리셨었어요. 그렇죠. 공덕에 있는 공간을 잠시 쉬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코로나 여파로 공간 안에서 하게 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고요. 또 약간 피벗하셨죠. 컨텐츠 베이스로 또 가신다고. 네. 그동안 커뮤니티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이용한 그런 비즈니스로 피벗한다라고 또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미친 섭외력과 미친 기획력을 봤을 때에는 예. 분명히 2021년도에 멋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사업을 철수하거나 접게 되는 상황이 되면 쉬쉬하거나 조용히 이렇게 조용한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모습도 역시 뉴미들 클래스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좀 2021년도에 좋은 전환점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8월 되면서요. 저희가 또 뭐랄까요. 로컬 콘텐츠, 로컬이 어떻게 콘텐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되게 평이한 문장인데 그때는 로컬 콘텐츠라는 게 아직도 낯선 시기였어요. 네네. 그리고 이때가 그 로컬의 진화라는 조희정 박사님 책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로컬 콘텐츠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만드는 팟캐스트가 다 저희가 새로 말하는 단어들이었죠. 네네. 다 영어로 됐다고 막 언어 순화라는 얘기 듣고 막 그쵸. 그랬었으니까. 제가 영어 회화는 못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영어를 써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로컬 콘텐츠 왜 그렇게 자꾸 영어 쓰세요? 로컬 콘텐츠 우리말로 하면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몰라요. 지역 목차요. 구글 번역기 넣고 하면은 뭐 그런 게 나오나요? 콘텐츠 목차잖아요. 여튼 그래서 저희 재미있는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서촌 지킴이 스몰데이즈 설재호 대표님이 이때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셨구나. 네. 요즘엔 저희랑 같이 MC로 계속 활동하시죠. 네. MC 설로도 유명해진. 맞아요. 설혜 대표님. 네. 아직 저희가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투 더 로컬, 또 위아더 로컬 MC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컬의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설재호 대표님의 모습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때 설재호 대표님 오셔서 이제 서촌을 콘텐츠화하게 된 여러 가지 사연과 이야기들을 나누고 가셨고요. 두 번째 손님은 비디오 트럭 정광석 대표님. 여전히 멋있는 작업 많이 하시는 대표입니다. 네, 제가 그때 제목 잘 뽑았어요. 가게를 기록합니다. 그렇죠. 네. 없어진 기록들도 다 들고 계신 분. 네, 로컬에 등장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여러 점포들, 인상적인 가게들을 아카이빙하는 정광석 대표님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좀 재미있는 인연이 또 많아지는데 보수동 헌책방 골목에서 충무김밥으로 창업을 하셨던 부산 영도의 무명일기 오재민 대표님과 김미연 팀장이 출연을 해서 또 그때 당시에는 본인들의 모습을 숨기고 있었어요. 조용조용 잠잠하게 1, 2, 3부의 그 팟캐스트로 오셔서 이제 거친 영도만의 매력,
맞아요. 그리고 이제 로컬 컨텐츠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가셨었거든요. 부둣가의 감성으로 쭉 네. 말씀해 주셨죠. 네, 알고 보니까 괴짜도 이런 괴짜가 없었다. 아니 그 편집장님 얼마 전 생일날 김밥 보내신 분 아니에요? 김밥 인형? 아니 저는 생일날 뭐 갖고 싶어요 그러길래 김밥이나 이랬더니 김밥 보낸다고 김밥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뭐 진짜 배달앱 같은 데 주문했을 줄 알았거든요.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택배 박스가 딱 뜯어보니까는 베개처럼 생긴. 네, 베개처럼 생긴 김밥 인형이 왔었습니다. 엉뚱한 매력이 있는 분입니다. 네, 네. 저희가 9월 달에는 뭐 많은 내용을 다루질 못했었는데요. 그때 코로나 얘기 이제 많이 네, 나오고 그래서 힘들었죠.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2군데밖에 가지 못했는데 첫 번째 만나뵌 분이 진짜 서울 이용현 대표. 진짜 의미 있는 분입니다. 보통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으셨던 분인데 퇴사 이후에 본인이 이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좀 더 이렇게 가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셨죠. 네. 그래서 위치 기반 큐레이션 플랫폼 진짜 서울 얘기를 했지만 마음속에는 진짜 서울이 어디인가에 대한 그런 통찰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BTS의 아미가 로컬을 만든다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죠. 네네네네. 두 번째로 뵀던 분이 동네 병원의 병신. 발음이 이상하다. 이거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발음이 뭐. 동네 병원의 변신. 네. 네, 동네 병원의 변신. 그 상도동에 있는 신예 의원이 스타트업을 키우는 그런 산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시드 그라운드. 네, 시드 그라운드. 시드라는 말 자체가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씨앗이 있는 땅, 씨앗이 자라는 땅, 모판 이런 곳이라서 스타트업 그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장소인 거죠. 예. 그래서 사람 살리는 병원에서 기업을 살리는 그런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 맞아요. 컨설팅도 네, 해주시고. 박신혜 대표님 이야기들을 그때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로컬 콘텐츠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1차원적인 로컬은 뭐예요? 라고 해서 그 지자체들이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예. 지역에서 유명한 설화에서 나온 인물을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든가 무슨 상품을 만든다든가 로컬 푸드 갖고선 뭐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의 1차원적인 로컬 콘텐츠 얘기가 아니라 로컬 콘텐츠 얘기가 2차원, 3차원적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렇죠. 네. 심지어 오래된 건물을 업사이클링을 하면서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본연의 의미가 재해석되면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바뀌는가. 네,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로컬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하게 되고요. 박신혜 대표님 좀 의미가 있으신 건 한동안 또 기관에 몸담고 계셨었잖아요. 네네. 스타트업 육성 많이 하시다가 로컬에서 상도동에서 내가 로컬 콘텐츠 기반으로 새롭게 가야 되겠다라고 퇴사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인터뷰로 만날 때쯤 돼서 많이 봤는데 옛날 팀장님, 뭐 실장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행복한 기억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10월 달에는 좀 굵직한 얘기를 했네요. 그러고 보니. 저희 10월 달에 뭐 했죠? 저희 로컬 벤처 얘기하면서. 경남. 네. 그때 저희가 이 로컬의 시대 이 방송 통해서도 막 목에다 힘줘가면서 막 한참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경남이 진짜로 일을 저지르셨어요. 네. 그래서 로컬 벤처, 로컬 크리에이터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아예 창업 생태계 자체를 펀드에서부터 재설계를 해가지고 구축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경남 얘기를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에 있는 대표적인 로컬 크리에이터 공유를 위한 창조. 박은진 대표님. 예, 저희 가봤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한 3번 갔죠. 그렇게 해서. 네, 미친 듯이 달렸죠. 서울 촌놈인 저희는 남해와 거제가 붙어 있는 데인 줄 알았는데 저는 지하철 타고 옆에 가는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그때 남해에 가서 또 판프라 유지왕 대표님도 만났죠. 그렇죠. 그 약간 동네에 가면 따뜻한 미소, 온화한 얼굴로 큰 나무 밑에서 만나주는 이장 어른 같은 분위기인데 만나면 파격적인 분이죠. 네. 네, 그래서 그 공유를 한 창조와 남해 판프라를 다녀오면서 한국형 로컬 벤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던지기도 했고 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로컬 벤처가 저희가 로컬의 시대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일본에서 그 뭐였죠? 지역 창생, 지방 창생 그 개념에서 시작된 게 일본식 로컬 벤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지역 협력 부흥대처럼 뭔가 기능적으로 들어가서 직업을 해소해주고 뭐 기능을 해소해주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립하고 우리의 자원을 해석하고 로컬 자체에서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로 로컬 벤처 논의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경남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그 일본의 로컬 벤처 협회장님은 이제 줌으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한국 상황과 일본 상황을 좀 교류할 수 있었죠. 네, 이어서 저희 빌드 우영승 대표님, 임효욱 이사님 진짜 네, 직접 찾아가서 팟캐스트로 뵐 수 있었는데요. 바닥부터 고생 많이 하셔서 지금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일가를 이루신 분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사실 로컬 벤처란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워딩을 했던 곳이라. 그렇죠. 오래됐어요. 한 3년 네. 전부터 계속 그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로컬 벤처 원조 맛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찾아뵀었습니다. 바우스 앤 밥스 그 브런치 레스토랑 진짜 맛있습니다. 꼭 네. 가보세요. 네. 뭐 로컬 푸드 갖고 한 레스토랑이 무슨 로컬 벤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지난 방송 들어보시면 왜 로컬 벤처라 그러는지, 스스로 왜 로컬 벤처를 표방했는지 아마 궁금증이 풀리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주 예전에 해놨다가 키핑해놨다가 쓴 거긴 하지만 임수열 대표님, 프렌트리 임수열 대표님 인터뷰도 그때 10월 달에 특집으로 저희가 내보냈었어요. 저희가 항상 특집의 시기, 주제의 시기에 맞춰서 좀 들고 있는 인터뷰들이 좀 있죠. 네네네. 프렌트리 임수열 대표님은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셔서 또는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시는 좀 굉장히 큰 행보를 또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네, 그리고 액티비티 플랫폼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다양한 사업체들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들을 엮을 수 있고요.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로컬 벤처 특집에서 다뤘던 겁니다. 자, 다음 11월로 이제 가장 최근 11월인데요. 11월은 저희가 전통의 재해석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여러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다뤘는데요. 나름 2020년 1년 동안 저희가 생소했던 로컬 얘기가 무르익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첫 번째가 노포의 가치를 계승하고 노포를 재해석한 계양로 프로젝트 이창길 대장님이었어요. 이창길 대장님 진짜 내공이 어마어마하시고 그동안에는 인천에서 내공을 쌓으시다가 이제는 외부 협력도 하시고 협업도 하시고 또 외부 노출도 좀 과감하게 하시는 그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다시 계양로 맥주라는 걸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렇죠. 인천에 진짜 전통이 있는 그 전통이라는 게 이제 오래됐다라는 느낌보다는 전통을 잘 계승한 심포 우리 맥주를 만든 칼리가리 브루어리랑 같이 협업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비로컬 편집장으로서 1월 특집을 로컬 맥주 특집으로 저희 내년에 맥주 특집해요? 네, 술 마시러 가려고요. 계양로부터 가겠습니다. 다 사심이 예. 술을 마시겠다는 사심에서 출발한 특집은 맞네요. 뭐 요즘에 이제 맥주는 문화니까. 예. 자, 두 번째로 찾아뵌 데가 부산 덕화푸드 장정수 대표님인데요. 장정수 대표님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셨는데 다 못 담았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이 두 편의 인터뷰 특집은 취재하고 온 지 10달 만에 기사화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거의 이제 맥주처럼 또는 새로운 주류처럼 잘 숙성해서 저희도 스터디에서 이해도를 좀 높였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시기를 보고 있었죠. 이게 어떤 F&B 특집에 맞는 건지, 전통의 재해석 특집에 맞는 건지, 특히 또 저희가 뭐 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덕화푸드 같은 경우에는 탈물질주의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탈물질주의 기업 특집으로 다룰 건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전통의 재해석 편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수면 위에 올려놓게 됐어요. 명란을 중심으로 한 회사지만 대표님의 지향점은 명란 문화의 회사에 가까우셨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산의 대표적인 로컬 크리에이터 주식회사 지방의 조건능 대표님. 군산 멋쟁이. 네, 영화타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골목 시장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전통의 재해석으로 저희가 또 인터뷰 내용들을 이렇게 공개를 했었습니다. 저는 군산을 조건능 대표님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왔었잖아요. 초원 사진관.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군산 이미지와는 좀 다른, 좀 생경하지만 멋있는 군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죠. 네. 자, 그다음 게스트가 연과점하루 권지공 대표님이었어요. 이분 진짜 셉니다. 이분 하신 말씀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꼭 한번 만나보셔야 돼요. 여기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쇼크를 받았던 게 연과라고 하는 환상의 과자. 저는 대장금 나오신 줄 알았어요. 네. 기록에는 있으나 실전돼 버린 이런 과자를 재생한 분이시잖아요. 거의 뭐 인디아나 존스급으로 문헌을 찾아서 내가 다시 복원시켰다. 네. 이게 진짜 옛날에 있던 연과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죠. 한번 누가 연과의 모습을 드러내봐라. 그럼 내가 배워서 만들겠다. 이런 자신감까지 보여주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이란 무엇인가? 로컬 크리에이터는 이제 전통만져도 로컬에서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낸다, 창조한다.
괜히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니다. 뭐 이런 좀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아무래도 로컬 크리에이터의 특징이 큐레이션하고 재해석하고 다시 해체와 재구성하는 거다 보니까 딱 그 과정을 식품으로 보여주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또 제가 또 서촌으로 넘어가서 설재우 대표님을 만났죠. 아, 친해지셨구나. 네, 서촌에서의 3대 보건사업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예요? 아, 방송을 안 들으셨군요. 저희 거를 발행인께서 아니, 청취자를 대신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모릅니다. 그 서촌에 3대 보건사업이 있는데요. 예.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어디였냐면 사직공원을 사직단 문제. 사직단으로 복원하는 예.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구의 기억으로 백업했던 걸 돌려놓을 거냐. 네. 그래서 그것에서 출발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아주 예전 60년대 얘기인데 경복궁 복원. 네, 당시 첨단 토목 기술을 활용한 시멘트 복원. 예, 콘크리트 만능주의.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가 시범 아파트 복원. 예. 이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사례 중에서 가장 좋은 전통의 복원은 시범 아파트 복원이었고요. 시범 아파트가 그 몇백 년 동안,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내려오던 안반 계곡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계곡을 살려낸 거거든요. 예. 그런 복원 얘기가 있었고 잘못된 복원 방식으로 경복궁 복원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그렇죠. 이 기사는 좀 이슈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공유도 해가시고요. 그리고 사직공원의 복원에 대한 거는 이제 이미 사직단으로 복원하기로 돼 있긴 했지만 과연 새롭게 만드는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해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서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는 사직공원인데 그걸 굳이 왜 복원을 해야 돼? 그 의미가 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역사라는 건 무조건 권위가 있었죠. 그래서 조선시대 걸 살린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다 없어지고 했는데 근현대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콘텐츠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지금 사직단 얘기, 사직공원 얘기가 좀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12월 지금 특집 저희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뭐 한 2시간 한 거 아닌가요? 1년을 훑다 보니까 엄청 오래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아직 40분밖에 안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와, 우리 1년 얘기가 진짜 길긴 길구나. 네, 로컬 리브랜딩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다시 부산 박나래 대표님 이야기. 이것도 사실은 묵혀놨던 거죠. 그쵸, 한 7개월, 8개월 됐죠. 그 지난 사이에... 봄철에 박나래 대표님 만나서 맞아요, 인터뷰했던 맞아요. 내용인데요. 코어렉티브도 가고 부산도 가고. 네, 그리고 이분은 방랑사롱, 순창 방랑사롱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다녀오셨죠? 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이건 뜨끈뜨끈한 거구나. 네. 알고 보니 순창은 고추장의 고장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가요? 두릅의 고장입니다. 두릅? 네. 그거 제니가 얘기하는 뚜릅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순창 할머님이 진짜요? 두릅송을 만들었어요. 두릅 이게. 진짜요? 네, 순창이 전국 두릅 생산량의 70%. 그리고 그 노래를 작곡한 할머니의 농장이 그 중에 절반. 두릅 농장. 네, 그 할머니가 농장을 폐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릅을 못 먹습니다. 진짜요? 네, 알고 보니 순창은 두릅의 고장이었다. 그래서 순창의 재해석. 두릅살롱? 순창을 리브랜딩한 두릅살이 방랑사롱 얘기를 나누고 왔고요. 예. 세 번째는 이번 그 중기부에서 진행했던 로컬 크리에이터 행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는데 대표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했던 제주상의 이야기입니다. 제주상에 우리 인터뷰 있었어요? 제주상의 인터뷰는 1년 전에 했죠. 예. 작년 가을에 제주도에 갔었을 때. 아니, 고선영 대표님 만나 뵙고 맨날 항상 여쭤보고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몇 번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13개월 만에. 13개월 만에 이제 로컬 리브랜딩이라는 주제로 나가게 됐는데요. 대표님 듣고 계십니까? 아마 고선영 대표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언제적 인터뷰를 내보내는 거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중기부 행사 때도 취재를 갔었는데. 맞아요. 중기부 때 거기 계셨었죠. 그때 최근하고 계시는 제주 큐레이션 박스 얘기도 하고 그러셔서 최신 내용들을 넣어서 좀 따끈따끈하게 조금 전에 업데이트됐습니다, 기사가. 저희도 펀딩해서 받아보고 있어요. 귤도 오고 쌀도 오고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오늘 12월 30일인데 12월 특집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래요? 제가 내일 출근해서 1월 1일 마무리 짓는 걸로. 뭐가 또 있나요? 예. 또 있습니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그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1월 달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돌아왔네요. 저희가 1월에는 불확실성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로 한 10개월, 11개월 넘어가면서부터 현실화되고 모두가 체감하고 전 국민이 아는 말은 아니지만
로컬이라는 것, 뭐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 또는 내가 어떻게 누군가로 살아갈까에 대한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는 그런 사회가 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는 로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컬은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회사의 입장이 될 수 있어서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면 로컬의 지속 가능성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두리뭉실하네요. 예. 이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로컬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네. 오프라인 공간이 있고 매장이 있고 부동산을 갖고 있고 월 임대료가 나가는 수많은 우리 자영업자 중에 로컬 크리에이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편집장님이 이제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가겠군요. 있는 걸로. 예. 왜냐면요, 저희 그 지난 1년간의 특집을 돌아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전부 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희가 찾아낸 주제들이란 거죠. 예,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3월 달부터 눈치를 좀 봤어요. 네. 예, 우리가 움직이는 게 혹시 슈퍼 전파자가 될까 걱정도 좀 했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다녔으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스크 쓰고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좀 사례를 많이 못 모았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런 주제들을 분류를 하고 이 내용들을 내놨다는 거는 아직도 로컬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내재돼 있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내고 있음을 저희가 증명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역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었고요. 펀딩으로 만나는 수많은 팀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점들도 있고요. 뭐랄까요. 이 크리에이티브함이라는 게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굳이 창의성이란 말을 쓰지 않아도 가만히 있거나 평범한 걸 못 견뎌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은 뭔가 뭐 크리에이티브 팩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했는데 이젠 그런 말 필요 없죠. 로컬을 지향하는 사람들 또는 새로운 로컬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분들 자체가 이미 창의성 속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이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갑자기 군대에서 구보할 때 불렀던 군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청취자 떨어져 나가요.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좀 그 가사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갖고요. 예, 가사가 어떤 겁니까? 그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20대 군대 가서 시드는 얘긴데요. 아니 그 후렴 가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힘세고 튼튼한 나라 만드세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 전체주의 같은. 아니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그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 같은 그런 이 힘이 힘세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뭐 이런. 근데 하신 말씀이 맞긴 맞는 게 네네. 우리 평창에 있는 브래드 메밀 효주 대표님이 최근에 현물 상환 방식으로 B+에서 펀딩을 시작하셨어요. 예전에 네. B+는 이제 일종의 돈을 빌리는 거였는데 지금은 현물 상환 방식이니까 돈을 빌리셔서 장기적인 목표로 시설도 확충하시고 빵꾸러미를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구독경제 형식으로 푸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그 빵이면은 펀딩할 만합니다.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요. 네, 구독을 해서요. 빵도 빵이지만 새로운 장비가 갖춰지면 더 맛있는 빵이 나올 거예요. 그럼요. 제자도 아마 드리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브래드 메밀의 빵을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구독해 주십시오. B+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빨리 해주세요. 예. 지금 즉시 1588.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1년을 돌아본 결과 로컬은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2021년도는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좀 더 대담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우리 아까 중간에 잠깐 나왔던 낯선 말 로컬 컨텐츠 있잖아요. 컨텐츠가 오히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로컬 컨텐츠라는 얘기 자체가 어쨌든 간에 거리를 뛰어넘어서 또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뭐 유튜브 얘기하면 제일 빨리 와닿으실 거잖아요. 누군가는 언젠간 영상을 만들어 놓고 쌓아두면 만나는 것처럼 로컬 컨텐츠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웬만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게 로컬의 지속 가능성이 일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도시를 만든다. 도시락을 만드는 거 아니고요. 도시락도 만들죠. 저희 영도에서 도시락 먹었었잖아요. 네네. 영도 도시락. 네, 영도 소반. 소반. 네. 로컬 크리에이터가 도시락도 만들지만 아니 왜 이러세요? 술도 안 드시는 분이 오늘. 도시라는 얘기가 좀 사실 좀 무거워요. 네. 도시에 수많은 기능들이 있고 공공의 기능이 있는데 로컬 크리에이터가 정말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다들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목포의 괜찮아 마을이 우리는 도시를 만드는 로컬 크리에이터 스타트업이라고 재정의를 하셨잖아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네네. 그래서 어쩌면 미래에 기대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함께하는 도시 정도의 얘기를 좀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제가 좀 크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줄여버리셨는데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함께하는 도시. 뭐 이 정도로 줄이시긴 했는데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약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좀 더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방증 중에 하나가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님이 EBS에서 강의를 하셨다. 교수님 요즘에 만나 뵙기도 어렵고 그 수많은 컨텐츠와 수많은 채널에서 나타나시는 진짜 초유명 인플루언서가 되셨잖아요. EBS면 공중파잖아요. 아, 예. 요즘은 그쵸. 예. 공중파가 골목길 경제학자를 부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 교수님 방송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면요. 이런 내용이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움으로 가는 라이프 스타일 산업군 또는 만드시는 어떤 창업가들 이런 얘기 위주로 말씀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네. 여튼 이 상황이 로컬을 재발견하게 해주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게 해주고 있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팬데믹 상황 자체가 되게 위기를 지금도 갖고 오고 있기는 한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뭐 자발적 격리도 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내가 누굴까,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또 동네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 잠깐 좀 쉬어갈 수 있는 쉼표를 찍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로컬의 소중함, 중요성이 좀 다시 대두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비로컬에서 첫 번째 책을 냈습니다. 독립출판으로. 아, 저희 책 냈어요? 모르셨어요?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저희 그 편집장이 하는 일을 모르세요? 그 묵혀둔 거 아니에요 또? 사실 묵혀둔 거예요. 인쇄는 12월 17일에 냈는데요. 예. 너무 바빠서 찾으러 가질 않아서 책은 찍었는데 아직 저희 수중이 없습니다. 예. 아마 1월 5일쯤 가져올 예정인데요. 신년 선물로 우리 책에 나오는구나. 네, 그 저희 한정판으로 200권을 찍었습니다. 아, 예, 배포하시나요? 모르죠. 저희 오늘 팟캐스트 쭉 돌아본 것처럼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로컬 크리에이터 그 지난 그 중기부가 했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때 예. 굉장히 저희 비로컬 웹진의 조회수가 폭증을 했었어요. 저는 직접 전화도 받아봤어요. 참고서로 써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약간의 교과서 같은 것?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 나오나 보죠. 네, 뭐 그냥 성문 기본 영어 같은 느낌. 좀 어렵다. 아, 예. 그래서 로컬이 어떻게 발견이 되고 로컬 크리에이터는 누구고 예.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만났던 경험들을 좀 녹여냈습니다. 그 저자가 김혁주 대표님이시잖아요. 아, 예. 나중에 밝히려고 했는데. 왜 자꾸 모르는 것처럼 그러세요? 방송이 오늘 좀 이상해요, 좀. 예. 예. 네, 저희 그 처음에 비매품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약간의 유통을 좀 생각을 하면서 독립출판 형식으로 책을 만들었고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누군지,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네,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빠르게 내놓고 좀 더 다듬으면서 계속 새로운 내용들로 좀 변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페이지 수는 104페이지, 딱 100쪽짜리 책이고요. 크기는 C집 사이즈라서 한번 손에 딱 잡으시면 1시간 동안 독파하시기 괜찮은 읽을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0페이지면 1시간 읽나요? 시속 100페이지? 예. 네, 사이즈가 작고 글자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읽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 가볍게 써 있습니다. 가볍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다 압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희 뭐 계속 있어요? 새 책도 써야죠. 새 책. 네. 예. 새해에는 계속 이런 무크지 형태로 저희가 어떤 좋은 자료들을 만들게 되면 묶어서 이런 시리즈, 문고판 시리즈 형태로 이렇게 내보내고자 해요. RTBP 얼라이언스 김철호 대표님 말투를 약간 빌려오자면 저희도 새로운 새해에는 동무가 많아져서 동무들하고 책 내면 좋겠네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직접 목소리를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요한 얘기 있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자포스 대표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토니 셰이. 사실 대표님의 이름보다는 자포스란 이름, 사막의 도시를 건설하다, 무모한 도전, 뭐 그 수많은 얘기들로 알려진 분이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신발로 더 유명했어요. 맞아요.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 더 준다. 아마존에 매각된 그 회사. 스타트업 신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시를 건설한 얘기는 좀 뒷전으로 밀려난 그런 성향이 좀 있죠. 국내에 책이 딱 한 권 나와 있었고요. 약간 르포 형식이거든요. 잠입해서 취재해 봤더니 환상이고 실제는 좀 약간 비참한 면도 있고 미완인 부분도 있다라는 책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이후로는 한국에서는 더 많은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불운한 일과 사고로 토니 셰이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항상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모르던 정보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스타트업 씬에 있는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도 특히 추모하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어떤 사회적인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냈는지 쭉 정리된 글들이 한동안 소셜미디어에 많이 돌아다녔었죠. 자포스 토니 셰이가 했던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로컬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도시 얘기는 이미 생겼었다. 미국에 네. 있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씨앗들이 퍼져서 어딘가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로컬 크리에이터가 만들어가는 도시라는 게 더 매력적인 것 같고요. 작은 규모로는 실험들 많이 해보셨었죠. 네. 아까도 그 주식회사 지방의 조건능 대표님이 네네. 상권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그런 맥락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부산의 잼스톤 같은 경우도 민간 기업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버려진 공장을 사가지고 카페로 개조를 하면서 지역이 재생되는 그런 효과들을 일으켰거든요. 그렇죠. 예전엔 트래픽이 없던 곳인데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서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있죠. 네, 관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과 다른 면모가 그런 거고요. 관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무슨 뭐 연구 용역, 그다음에 공청회, 뭐 예산 확보 이런 거 하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인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낭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내돈내산으로 딱 해버리는 거죠. 예.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의 특징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필요할 때 지금 해야지 시간이 지나버리면 좀 퇴색이 되죠. 네, 그런 면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이런 것도 새롭게 연구해보고 이야기해볼 만한 것이긴 한데요. 보통 우리나라 관에서는 해외 선진 사례를 항상 가져오라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만들어가는 도시 얘기는 토니 셰이가 이미 해놨다는 거죠. 그렇죠. 뭐 미완이긴 한데 그래도 분명히 그 안에서 작은 성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약간 좀 평가절하돼 있긴 한데 돌아가신 이후에 봤더니 어마어마한 족적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추모하는 마음으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또 새로운 기회들 만들고 새로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2021년에도 이어져 갈 테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겸손하게 로컬 크리에이터가 함께하는 도시 이 정도로 예. 2021년은 그렇게 열어가 보는 걸로. 예, 로컬 크리에이터가 함께하는 도시 좋네요. 네, 오늘 뭐 저희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로컬의 시대는 좀 시사 문제들 좀 파고 들어가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로 꾸며봤습니다. 조금 더 첨언하자면 팬데믹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또는 너무 힘드니까 토니 셰이 대표님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그렇게 되셨다고 얘기가 나왔던데 갇혀 지낸다 또 동네가 답답하다보다는 우리 동네 로컬 크리에이터가 우리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한다 또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다 정도로 희망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올해가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10시네요. 2시간, 1시간 몇십 분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편집을 무사히 하고 업로드를 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 콘텐츠는 2년짜리군요. 네, 즐겁게 저희 잡담으로 이렇게 오늘 방송 꾸며봤는데요. 힘든 상황 속에 계시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 같이 살아남아서 좋은 날을 꼭 보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우리가 도시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어디 가셔야 될 것 같아. 네, 어디 가죠, 저희. 빨리 마치고 집에 가죠. 예. 네, 지금까지 디에어에서 로컬 편집장 윤주직이었습니다. 그냥 김혁주였습니다. 새해에 만나 뵙겠습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